바로 내일 4월 9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에 오펙과 각국 주요국들의 유가 감산에 대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유가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조금씩이지만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거래하시기도 또 시장을 바라보시기도 좀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떤 확산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다우지수 같은 해외 지수 흐름들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게 이 국제유가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였었죠.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이 국제유가에 대해서 감산 여부를 두고서 의견 충돌이 나자마자 이제 증산을 하고 있는 사우디랑 같이 손을 잡지 않겠다는 러시아와, 표면적으로는 이 사우디와 러시아와의 이 대결 구도가 그동안 유가를 좀 안 좋게 만들었었는데, 트럼프가 그 두 나라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해서 해결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 그리고 이제 9일날에 오펙 플러스에 추가적으로 우리 주요국들까지 해서 총 30개가 넘는 기업들이 전부 모여서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원래 이 부분이 지난주에 나왔을 때 원래는 6일날에 이 회의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6일날의 회의가 9일날로 3일 정도가 연기가 되면서 이건 악재가 아니다, 차라리 미국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재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유가도 어느 정도 평온한 가격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자세한 거는 내일 오후 10시는 돼야 회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회의가 끝난 다음 아마 10일 금요일 아침이나 돼야 관련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밤사이에 국제유가의 움직임 역시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나친 고유가나 지나친 저유가가 있었을 때 우리 언론들이 이번에도 유가가 빠지니까 유가 10달러 간다. 작년에 뭐라 그랬죠? 작년에 중동 지방에 서로 막 미사일 쏘고 투닥투닥거리면서 막 드론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유가 100달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유가가 100달러 갔어요? 70달러대에서 꺾여서 내려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가 10달러 간다 그랬는데 20달러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유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치우치게 되면 회복이 되고, 또 과거는 다르게 근래에는 고유가 저유가가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번에 이제 오펙에다가 플러스 뭐 미국, 캐나다, 영국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 감산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트러블이 생긴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미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러시아나 이제 사우디 같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와 러시아와의 어떤 대결 구도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펙 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감산하는 거는 좋은데 미국도 감산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 미국을 이제 끼워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나요? 러시아, 사우디 간신히 달랬더니 이제는 미국의 석유사가 트럼프를 치받고 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의 대형 석유사들이 지금 트럼프 주도에서 감산하는 거에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요? 3일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형
석유회사 CEO들과의 간담회가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왕세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통화해서 1000만에서 15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날리면서 유가가 폭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날 이제 트럼프와 대형 석유사 CEO들과 만났는데 감산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회의에서는 그런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회사와 똑같이 석유업계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 대책을 좀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만 전달했고 거기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이제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춰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소유 회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어떤 떠오르는 에너지 업계인 셰일 업계,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이 셰일 업계와 전통적인 석유 정유 회사들과의 어떤 충돌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미국 내의 싸움이에요. 미국 내의 싸움. 지금 저쪽 중동이나 러시아랑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내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죠? 앞으로 진행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셰일 업계가 고사 직전에 있다. 고사 작전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미국이 생산량이 늘었던 거는 셰일 업계 때문인데 유가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사우디 러시아가 맞붙었지만 미국 셰일 산업이랑 공공의 적을 치기 위한 전략도 숨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셰일 업계를 이 상태로 그냥 말라 죽게 둘 것이냐 아니면 보호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셰일 업계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최근에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하면서 셰일 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 덕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생산량 석유 생산량 1위로 올라설 수 있었고 또 거기다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이 상태에서 죽여버리게 된다면 본인에게도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셰일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방어할 행동들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4일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수입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물려야 한다면 또 미국의 에너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 준비 태세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처럼 이런 유가에 대한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은 수입산 기름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이제 미국 내 그 에너지 기업들을 방어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오펙 플러스 9일날 회의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이나 또 러시아, 사우디와의 어떤 그런 의견 충돌이 상당히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감산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대치 자체는 높지는 않은 상태로 저는 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감산 합의가 조금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의 이 트럼프의 의견은 셰일 업계를 보호하고 감산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유가 반등이 좀 속 시원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왜 이 사우디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지 자꾸 그런 이제 구도로 몰아가려는 게 자꾸 저는 이상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사우디와 러시아라는 나라가 과연 손을 잡고 미국을 친다면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은 다 잘해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올해 11월 달에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는 어떤 상황인가? 참고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계속해서 왕족이 계속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대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나라는 아니고, 그럼 러시아는 다음 대선이 언젠지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러시아도. 왜 그러냐면 어차피 푸틴이 할 거니까. 참고로 러시아는 6년제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6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고, 다음 선거는 2024년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난 2018년도에 선거를 해서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뭐 지지율은 여전히 그냥 막강한 상태이고요. 어차피 다음에도 푸틴이 당선이 되던가 아니면 푸틴이 총리를 하던가, 대통령이나 총리 둘 중에 한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선거도 아닌데 2020년도 선거 4년 남았는데 괜히 지금 미국을 들쑤셔가지고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셰일 업계를 공격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게 저는 합당성은 없어 보이고, 또 미국 내 기업들이 셰일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고 하는 것도 저는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적은 외부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참고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시 명령권을 발동을 했고요. 이 상황에 만약에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가 손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현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 지난 방송 설명드렸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이미 미국과 수많은 유럽,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그 경제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푸틴이 그런 자살골을 또 넣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우디 역시도 이란이라는 적을 옆에 두고서 미군이 만약에 거기서 사우디에 대한 지원을 빼고 미군을 철수시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또다시 그 동네는 피바람이 불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가 상승을 유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막 폭격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이 유가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같진 않지만 결국에 트럼프가 균형을 찾아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트럼프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인의 공적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하고 드라마틱한 결과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일에 대해서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4월 1일 날이죠. 4월 1일 날에 러시아가 미국에 의료 장비를 보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 역시도 러시아 잘 봐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치료제가 없어요. 그죠? 각 제약 기업들이 이제 임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얼마 전에 이제 구충제라는 게 새롭게 떠오르면서, 구충제가 작년인가요? 펜벤다졸을 통해서 개그맨 김철미 씨가 암 치료하는데 효과를 보았다 라고 하면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구충제가 이버맥틴이라는 성분이 코로나 효과를 보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급등을 하는 일이 보였었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혈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혈장은 과연 이 코로나에서 어떤 이슈이고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렇게 다 급등을 했는가 라고 하면은, 이 혈장이라는 거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 혈장 치료가 어떤 방법이냐면,
완치된 사람의 몸에서 혈장을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환자의 몸에 주입시켜서 자연스럽게 어떤 방어력을 갖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 개발하고 임상하고 그런 기간들이 필요가 없는 거고,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것보다 완치자의 몸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르게 환자한테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뭐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혈장치료법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밝힌 게 이미 지난달 말이고, 며칠 전에 환자가 치료되었음을 이제 결과로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게 된 부분들인데요. 지금 혈장 관련주가 엄청 많아요. 참고로 4월 8일, 4월 7일 기준으로 급등했던 종목도 대부분이 혈장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제 코로나19라는 것도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관련주들을 볼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런 기업들이 실적과 연관이 되면서 갈 거다라는 말씀드렸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구충제 테마가 나오면서 뭐 체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꺾였지만 이 종목들의 바톤 터치를 지금 혈장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진단키트 쪽은 너무 식상하고 너무 많이 올라갔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테마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 새로운 타겟들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어차피 치료제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효과를 보았다, 단 한 사람만 치료가 되어도 이건 시장이 새로운 화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현재는 구충제에서 혈장 테마로 넘어온 그런 상태고, 이 테마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찾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빵 터져가지고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급등한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그죠? 급등하지 않은 거는 해당 테마라고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마가 장기적인 테마라면 물론 못 올라간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테마는 짧은 테마이기 때문에 새로운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치료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단백 효소 분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다고 해요. 아직 이거는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던 기존의 어떤 뭐 렘데시비르나 클로로킨이나 뭐 칼레트라 같은 그런 약을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장 관련주는 강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되, 약간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면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오래 갈 만한 테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짧게만 거래하신다면은 급등한 종목들 속에서도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진단키트처럼 2배, 3배 올라온 종목들은 아시겠지만 뭐 진매트릭스나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은 실제 수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요. 웬만한 건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잘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다고 하면 그쪽에 관심을 바로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혈장 테마는 조금은 이어질 거예요. 아마 이번 주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이 테마도 오래 볼 만한 테마는 아니다. 그래서 짧게 투자하시고 팔 수 있을 때 잘 챙기시기를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다 알아본 것 같네요. 이제는 여러분들 투자 잘 되시기를 저도 멀리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들 괜찮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이나 또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통해서 많은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